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현재 원주와 영월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2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 9도 예상되고요. 하늘은 맑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는 가운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파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올 한 해 원주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렸는데요. 구체적인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시가 일반 농산어촌 개발 분야 우수 사례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영월군 소식 함께하도록 하죠. 12월 1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오늘부터 3일까지 영구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이번 모집은 명륜 2단지와 태장 5, 8단지, 흥업 2단지 등 4개 단지에서 총 370가구 규모로 진행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11월 17일을 기준으로 원주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영구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가구원이 대상입니다. 평창군이 겨울철 청옥산 600마지기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는 방문객 조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중단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인데요. 이 기간에는 관리사무소와 화장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문을 모두 닫습니다. 횡성읍 읍하오리에 새로운 공영주차장이 들어섰습니다. 이번 조성사업은 상가와 주거지가 모여있어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문제가 계속 제기되던 지역에서 주민들의 요구로 추진됐습니다. 새로 문을 연 공영주차장은 총 42면 규모로 일반 주차 33면을 비롯해 전기차 2면, 친환경차 1면, 장애인 전용 2면, 경차 4면까지 다양한 수요를 반영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지자체마다 축제 경쟁이 치열하죠. 원주도 올 한 해 다양한 축제들이 이어졌는데요.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나윤선 원주시 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현재 원주시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의 규모와 현황부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몇 개 정도의 축제가 열리고 있나요? 네, 올해 원주는 약 40여 건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대표 축제로는 9월 댄싱 카니발, 10월에는 만두 축제, 치악산 한우 축제가 있었는데요. 주요 축제들이 가을에 집중되면서 2달 사이에만 약 4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축제 자체는 풍부하고 활발하지만 시기와 예산이 한쪽으로 몰리는 부분은 조금 더 균형 있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의 현재 축제 상황은 양은 충분하지만 운영 구조는 조정이 좀 필요한 상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축제가 40여 개나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네. 많은 축제가 열리면 분명히 장점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아쉬운 부분이나 문제점도 생길 것 같은데 네. 의원님께서는 현재 원주 지역 축제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가 특정 시기에 몰려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용도 겹치고 중복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특히 9월과 10월에는 축제가 집중되는 이유가 날씨가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몰리게 되는데요. 예산 편성과 집행 일정이 이 시기에 맞춰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준비 기간이 매우 짧아집니다. 그리고 행사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행정력이 제대로 분산되지 못하고 시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축제인지 지역 경제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인지 충분히 살펴보는 과정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축제는 많지만 시민 체감은 낮고 주변 상권은 오히려 매출이 흔들리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제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를 수요와 시기 배치가 맞지 않아 생기는 운영 구조의 불균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축제가 특정 시기에 몰리다 보니까 뭐 예산이나 행정력을 포함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축제를 준비하는 방식 자체를 조금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축제 시기를 계절별로 분산해서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는 예산이 확정된 뒤 급하게 준비하는 방식에서 좀 벗어나 사전 기획단을 통해 연중 준비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로 상권과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참여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운영을 바꾸면 축제의 목적도 더 분명해지고 준비 과정에서 부담도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선 방향을 시기 분산, 사전 준비, 참여 확대 이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세세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일부 축제의 경우에는 방문객 수와 같은 이 성과 집계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고 또 앞으로 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도 의견 여쭙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일부 축제는 방문객 수나 경제 효과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두 축제 같은 경우 작년에는 열 감지기, 열 온도 체크 방식으로 방문객을 집계한 결과 5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통신사 기지국 기반 데이터로 산출해 보니 41만 명이 집계됐습니다. 집계 방식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집계의 정확성도 떨어지고 어떠한 방식이 더욱 정확한 방식인지 불투명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효과 1,000억 원대로 발표가 되었으나 산출 근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조사 방식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처럼 어떤 근거로 산출됐는지 공개되지 않으면은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행정의 불투명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축제 성과는 반드시 일관된 기준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투명하게 산출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 방식을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시민 여러분께 공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또 한편으로 또 지적되는 부분이요. 여전히 좀 형식적인 개막식이나 의전에 치중하는 관행이 남아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축제의 주인은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개막식에서 VIP 의전과 축사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김천시 같은 경우는 이번 김밥 축제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무 정책을 도입했는데요. 산무 정책이란 의전, 축사, 불필요한 경비를 없애고 그 예산을 시민 참여와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 정책은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실제 축제 콘텐츠의 질을 높여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원주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요소보다 실질적인 콘텐츠에 집중해서 예산을 시민 체감에 맞게 재배치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시민 중심의 축제 운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무정책. 와닿네요. 자, 이렇게 축제가 많이 열리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을 위함도 있지만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로 이어져야 성공적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결과가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닌데 원주의 축제들이 지역 상권과 진정으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현재 축제는 특정 시기에 집중돼 예산과 행정력도 집중되다 보니 일부 지역 상권은 축제장 주변으로 소비가 빠져나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권이 살아나려면 축제 기획 단계부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관광객이 축제장만 보고 떠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상권 방문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가 협업해 전통시장, 골목상권과 직접 연계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상권과 축제가 하나의 선순환 구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권을 살리는 방법은 축제를 상권에서 연결시키는 설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원주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포함해서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원주 축제는 이제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시기와 성격을 재배치하고 시민 중심의 운영을 강화해야만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성과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평가하며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축제는 단순히 행사를 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과 연결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축제는 지역 경제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중심으로 운영될 때 비로소 지역 상권과 관광객이 상생하는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잘하는 축제, 시민의 축제라는 목표를 가지고 원주는 이제 축제의 질을 높이고 시민과 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혹시 12월에 원주에서 열리는 계획된 축제가 있을까요? 12월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 행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공연 같은 것들이 많을 텐데요. 네. 아직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다른 축제들을 말씀드리기에는 뭐하고요. 아무래도 11월 달에 김장 등 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12월에는 조금 소극적이고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축제가. 네, 아무래도 또 춥기도 하다 보니까요. 네. 하지만 연말연시에 또 이제 기념하는 행사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열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쭤봤고요. 네, 다양한 축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리는 만큼 인원 동원 못지않게 세부적인 운영과 콘텐츠의 질이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떠오르고 있죠. 자,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이 하는 축제에서 잘 만드는 축제로 바꾸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윤선 원주시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올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5 지역균형발전 사업 공모의 일반 농사노촌 개발 분야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는데요.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우수 사례로 선정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리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정부의 올해 지역균형발전 공모 사업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된 건가요? 네, 원주시와 문마급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참여형 생활서비스 사업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 중 사업과 또 실행 계획이 우수한 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 또 살기 좋은 지역 환경을 위해서 강조하는 게 바로 주민들의 참여와 의지로 이어지는 변화가 필요한 지역사회인데요. 원주 문막은 원주권 내에서도 특별한 지역으로 농공단지와 농촌마을이 함께 있어서 젊은 층이 꽤 많지만 문화나 복지 같은 생활 서비스,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역을 바꿔가는 실험을 시작했는데요. 이 변화가 3년간 이어지면서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의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주민들은 실제로 문막이 많이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됐는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최동규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예, 그 문막은 조금 특별한 지역에 이제 농공단지도 있고 주변에 농촌 마을도 있어서 젊은 층이 많은데 사실 문화나 복지 같은 생활 서비스는 좀 부족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원주시가 2021년도에 농촌협약을 맺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역을 바꿔보자 하고 시작한 게 이번 사업입니다. 예. 아이들이 참여하는 아이 상상원, 그다음에 학교랑 연계한 디자인 프로그램, 또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단을 만들어 지역 행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활동도 있고요. 어르신들께는 이동 모욕, 그다음에 임의용 한방진료 같은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민분들이 문막이 확 달라졌다. 이제는 시내까지 안 나가도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현장에서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을 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왔다는 거잖아요. 자, 의미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된 건지 알려주시죠. 네, 문막 주민참여 사업은 생활 서비스를 지역 안에서 해결하자는 데서 출발을 했는데요. 아이 돌봄부터 청소년 활동, 또 어르신 케어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게 이번 사업의 핵심입니다. 학교랑 연계해 진행한 디자인 프로그램, 또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상상력 자극 프로그램, 또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지역 행사부터 또 어르신들을 위한 이동 목욕과 임의용 한방진료 같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까지 지금까지 3,000회가 넘게 운영이 됐고요. 4만 명이 넘게 참여하면서 주민들은 이제 시내까지 나가지 않아도 서비스가 해결이 된다고 말할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또 주민들이 직접 기획자로 참여하면서 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은 건데요. 우수 사례로 선정된 핵심은 주민이 주인공인 사업이었다는 점입니다. 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최동규 팀장에게 우수 사례 선정 배경에 관해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우수 사례로 선정된 이유는 딱 하나로 요약하면 주민이 주인공이었던 사업이었다는 점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예전 농촌 사업은 시설을 짓고 나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문막은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뭘까를 먼저 듣고 그걸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게다가 대학이나 병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같은 지역기관들이 다 같이 협력하면서 서비스를 현장에서 바로 제공했고요. 그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다 보니 그 지역 분위기도 좀 건강하게 변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문막에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문막은 지금 성광 온누리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생활 문화 거점도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또 생활 문화 교육 서비스까지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을 살리는 문막 사업의 우수 사례 선정은 앞으로 원주시 균형 발전 정책에도 또 큰 방향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막에서 시작된 주민 참여형 생활 서비스 모델이 우수 사례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런 분위기가 원주 전역으로 확산이 돼서 원주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월요일은 영월 소식 들어보는 날이죠.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에 고명진 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자, 첫 소식 만나보죠. 영월 지역아동센터가 AI 코딩 교육에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AI 코딩 교육을 선도하며 미래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영월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지원으로 관내 11개 아동센터 초등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AI 블록 코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인공지능 이론, 알고리즘, 음성인식, 블록코딩 프로젝트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과정이었고 교육 종료 후 치른 KT 에이스 퓨처 3급 자격시험에서 90명 이상이 합격하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네. 모든 교육비와 응시료는 전액 지원되어 소외지역 아이들도 부담 없이 디지털 교육을 받도록 했고 수업은 외부 대도시의 강사가 아닌 영월 로컬 강사들이 맡아 지역에서 스스로 4차 산업교육 기반을 만들어갔다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월 김삿간면 옥동초등학교 2학년 박주원 학생이 KT 한국경제신문 주최 전국 학생 코딩 경진대회에서 블록코딩 저학년 부분 대상 전국 1등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에서 농촌 유학으로 영월에 온 학생이 소멸위기 농촌학교에서 전국 최고 성적을 거둔 사례로 농촌에서도 충분히 우수한 디지털 인재가 잘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소식까지 전해주셨는데 영월군의 AI 코딩 교육이 계속해서 지역 어린이들에게 좋은 학습 기회를 제공해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농한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이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농한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내일부터죠. 마감까지 신청 대상은 영월군에 주소지를 둔 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은 인터넷 검색창에 영월군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입력한 뒤 평생학습 수강 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면 됩니다. 디지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월읍 월담 작은도서관 2층 평생학습관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12월 9일과 10일은 행사로 인해 방문 접수가 불가하며 이 기간에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방문 및 전화 문의는 033-375-0330입니다. 교육은 2016년 1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단 재료비와 교재비는 개인 부담이고요. 이번 농한기 프로그램은 군 9개 읍면 7개소에서 총 30개 과정이 운영되며 주간과 야간 강좌까지 고르게 구성되어 있어 국민들의 배움 기회를 넓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농한기를 맞아서 자칫 무료해질 수 있는 겨울철인데요. 수강료도 무료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최근에 열린 2025 영월 문화충전 페스타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열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이 만든 축제, 주민이 발전시키는 주민주도 영월문화도시 영월에서 2025년 영월문화충전 페스타 강평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는 2025년 영월문화충전 페스타 종료 후 행사에 참여한 주민, 시민 추진단, 업무 관계자, 지역 예술가 그리고 직원들이 함께 모여 강평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평회는 올해 페스타의 정량적, 정성적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 당사자들이 직접 행사 운영 경험과 소감을 나누며 내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페스타는 주민이 주축이 되어 추진해온 2025 영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성과 전시, 충전 미션, 시민 포럼, 체험 프로그램, 지역 예술인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가 어우러진 이 시민 참여형 축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예,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죠. 영월군이 주천면에 군 최초의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이 주천면에 군 최초의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주천 5일장 인근 180개 점포가 포함된 구역이 공식적으로 주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었는데요. 공식적으로 이로써 해당 상점가 내 업소들은 앞으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현금 대비 5%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고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소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40여 개 점포가 가맹 등록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점포가 가맹 신청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가맹점 조회와 신청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관리 시스템 온기부팅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없이 쉽게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명진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 관장과 이야기 나눴고요. 12월의 첫날 보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